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영입니다. 부자선 사장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울산, 창원, 제주 멀리서 많은 사장님들 와주셨는데요. 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업 설명이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 사업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장님들 다 모시고 싶지만 한 3분 정도 모시고 간단하게 스피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 모실 분은 저희랑은 일단 형제 라인 사장님이신데 이게 열심히 따박따박 진행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매주 센터에서 저희가 사업 설명 때 뵀거든요. 사장님 한 번도 개적으로 인사를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 나누고 싶어서 생각합니다. 김창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사업하고 있는 김상균이었는데 제 지금 스폰서는 없습니다. 울산에 지금 최현주 사장님하고 지금 제 상위 스폰서는 대한민국 차경 사장님입니다. 요 앞에 제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이래저래 계속 왔었는데 예, 저는 3월 말까지 이제 부산에서 1, 2위 하는 KT 대전을 운영하는 사업부 부서장으로 됐습니다. 저 이제 올해 33인데 너무 빨리 진급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돈도 많이 받았고 해서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없습니다. 그냥 제 삶에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여행 가고 여행 가면서 친구들 또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오토 지나면서 취업도 한번 씹어보고 앞으로 미래도 씹어보는 게 제 그래서 감히 버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만류를 했었고 퇴사하는 순간에는 뭐 SK, KT에서 많은 어떤 스카우트 제의를 제가 투신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그 이후로 동생이 양산에서 이제 애들 전동차 아시죠? 그 타고 다니는 판매 매장을 차려서 거기에서 제가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가방끈이 짧아서 많은 엑셀을 하지 못해서 지가 부끄러워도 저한테 그런 걸 떠듯이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옆에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엑셀로 시트 만들어주고 판매하는 업종 도와주고 워낙 요즘 아빠들이 너무 많아서 튜닝을 꼭 해야 됩니다. 튜닝하는 기간은 제 동생이 뒤에서 LE 작업을 제가 앞에서 판매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7개월을 제가 무직으로 이렇게 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제 6월 말에 최현주 사장이 이제 제 여자친구,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여자친구 한 13년째를 만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의리죠. 의리인데, 그래도 의리 속에 사랑이 잘 뜨겠죠. 만나면 내가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시크릿이라는 것을 저한테 접하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술 먹으면서 그런 척 마저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제 주위에 워낙 많은 애터미, 그 당시에 멜라로카라든지 하도 나왔어서, 저는 아예 그쪽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말하면서 진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리로 가입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영순 사장님 그때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3개월 동안 생각을 하셨다 했잖아요. 저도 한 3개월 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사업과 다르게 다른 나라에도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면세점에도 있고 하니까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뒤늦게 깨달았는데 부산이라는 진짜 공항국은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 저는 추천을 한 명밖에 못했는데 정말 인식을 바꾸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식이라는 것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 조금씩 사람들이 한번 써볼까 어쨌든 괜찮다 이런 의사 많았고 근데 이 시기가 너무 길었는데 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시기를 좀 더 어찌 보면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절실한 시간이. 그래서 조금은 더 아직 계속 이 끈을 계속 잡고 있고 지금 여기 같이 저희 스폰서분들 있고 같이 저희 그룹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할 생각이고 앞으로 시크릿이라는 게 선점이라는 게 대단히 괜찮은데 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그냥 어떤 외국어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앞으로 이 선점이라는 걸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 후배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어서 그쪽이 만약 오픈을 한다면 지금 조금씩 저도 얘기를 하고 카스 언론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오픈이 된다면 바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또 11월 달에 다음 달 인도에서 친구 온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더 미래를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저뿐만 아니고 많이 힘드신 분 많이 계실 건데 여기 저희 대선배님도 대스포들이지 부산하면 계시지만은 항상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 앞쪽에 빈자리 조금만 채워주시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리 땡겨 앞쪽으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음으로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사업 설계 진행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건데 그동안에 전화 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정말 바쁜 일 아니고서는 서로 간에 예의 지켜가지고 잠시 홀드하고 사업 설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앞자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올 때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나오면 굉장히 길어지죠. 제 입장인 것 같고 이걸 가지고 토대로 다음에 저희도 부자정사장처럼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저희 센터에서 처음 뵌 것 같아요. 그 밴드에서 사진상을 굉장히 많이 뵀었는데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박종수 사장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에셀라무 커피숍을 운영하고 올해 절친이 김금수 사장님이시고요. 제 상위 다이아몬드는 김명수 사장님이시고 오늘도 김명수 사장님하고 포항을 찍고 또 창원을 찍고 또 이게 왔는데 제 위치는 브론즈나 뭐 로얄 그런 거 가고 싶지만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자꾸만 날이 갈수록 내 꿈이 확신이 들어가고 번대지고 저희는 2012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블랙 마케팅 할 때 알았거든요. 제품 하나로 여러 사람을 돌려가면서 썼는데 미네랄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미네랄? 나 2005년도에 미네랄 적도 봤는데 부산에 센텀에 가면 센텀 그 병원에 김학혜경 외과 병원이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풀 패키지로 130만 원짜리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미네랄 처방하고 있대요. 생애 그 진단, 생애 전환기에 이제 진단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좋다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이만한 대로는 피를 6대를 뽑고 마지막으로 모발 검사를 해요. 모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나쁜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또 부족한 미네랄은 뭔지 하는 건데 그분이 문진을 1시간 하고 처방을 해드리고 또 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1시간 반 정도를 설명을 일일이 다 해줘요. 2005년도에 제가 그 문제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에 나타납니다. 대사증후군, 또 갑상선, 자하증 모든 게 그 미네랄 부족한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보게 됐잖아요. 10년 만에 보게 됐는데 제가 2012년 처음 알았을 때도 미네랄 했어. 미네랄? 그래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거 뭐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먼저 그 130만 원 패키지 건강 전화를 받고 야 너무 좋아 한건 바나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한건 바나나 그게 건강의 책도 아닌가? 그냥 궁금하게 되고 저희 남편하고 40대 중반을 접어들어서 해봤는데 그분이 처방해주는 걸 너무 간단해요. 저는 같은 한 집에 살아도 저는 비소 우량염이 많았고 저희 남편은 공단에 근무한 지 오래됐잖아요. 장공단에 수은하고 납성분이 많은 거예요. 독극물 중에. 그래서 그것을 배출시켜주는 게 미네랄이 우리 몸에 생성이 안 되니까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몸속에서는 독성분을 또 배출을 시켜주더라고요. 먹고 나서 남편에게 맞는 미네랄, 내한테 맞는 미네랄 틀리죠. 먹고 한 4가지, 5가지를 처방해주는데 먹고 나니까 진짜 다음날 황금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50여 돼가. 너무 좋아. 2달간 먹었어요. 한 통이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3, 4만원 정도? 너무 좋은데 비싸서 너무 뺏는 거예요. 둘이 하니까 4, 50만원 나가는데 매번 그런 검사를, 모발 검사를 해야 돼요. 6개월마다. 해야 되고 하는데 미네랄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미네랄이 내 몸에 생성되는지 외부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하다가 민금수 사장님께서 피부 관리실을 하고 계세요. 저분이 관리실 하시면서도 좋은 제품을 쓰거든요. 그 독일에 있는 슈라믹 아주 좋은 그 자연성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전에부터 저하고 이 시기를 만나기 전에 미네랄 피부를 썼는데 미네랄이 1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비싸, 10,000원이 너무 비누가. 근데 화장품을 발라 제가 피부 많이 거칠거든요. 좀 약살도 심하고. 오일술도 하나 가지고 돌려쓰면서 한 번을 발랐는데 한쪽만 해주는 거요? 두 쪽 다 해주세요. 한쪽만 해주는데 이 촉촉함과 그 부드러움이 제가 피부가 거친데도 수분 유지가 안 되는데도 바디로션에는 오일을 못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가급적이 너를 이렇게 부족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해도 이 피부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어머 대박 대박 우리 집사람이 같이 해요. 난 다단계에 완전 생크림이었거든요. 같이 해서 너무 좋겠다 같이 해요 해가지고 세트 내려가 쓰고 일본 사람들이 머리들이 미네랄이 부족하거든요. 석회질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피부도 거칠고 머리카락도 되게 뻣뻣해요. 저희 언니가 일본 오사카 사는데 언니 대박의 상품 나왔고 조카가 마치 백반장을 앓고 있었어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미네랄 부족으로 그런 질환이 생긴다는 거 막 설명을 듣고 처음 우리 애기 시그널을 전달해 주신 분한테 언니야 우리 조카에게 이거를 써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사업하러 저희들 많이 다녔어. 3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저 원장님하고 같이. 봤는데 정말 대박이고 오사카 유지를 만났는데 은행권에다가 이 머드 비율을 풀고 싶다는 거예요. 사업을. 처음에 우리 쪽에서 그쪽 일본 사업을 마크강 사장님처럼 그런 사업자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하려고 그분이 오사카 유지라서 막 했는데 관세 문제도 걸리고 오사카 홈쇼핑에 제일 큰 홈쇼핑에 풀어주겠다는데 60% 마진이 되어야 생산했다는 거예요. 풀려지도 관세가 문제고 물건이 배달되는 것도 문제고 제 수준에는 그분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됐고 저도 그런 준비도 전혀 안 됐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 아주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이 시크릿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잊어먹고 있다가 시크릿 너무 좋은데 사업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도 잊어버리고 이따가 작년 4월에 민우 원장님을 통해서 김용우 사장이 서로 만났는데 네트워크 있고 사업이라는 거예요. 난 팔았는데 한 15세트 정도 팔았어요. 그 전에 사업이라는 거 사업은 솔직히 2명만 하면 된대요. 2명 할게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적 바로 갔어요. 그냥 좋은 거 아니까 써봤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브론즈를 낸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모르니까 배워가는 게 너무 좋고 생콩이니까 저는 보험을 20년 동안 했는데 보험을 잘했으면 이런 게 기웃거리라 하겠어요? 보험도 15년 하다가 저물다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3년 5년 일하고 싶은데 할 때 이 김용우 사장님 만나가지고 날마다 너무 행복하고 또 살아있는 전설이 부산 사장님, 박재단 사장님 막 현존에 계신 전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시크릿 하는 일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저도 나머지 6개월을 채워서 꼭 다이아몬드 진입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 진행할 건데요. 저희 사장님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수식어가 필요 없고 저희한테 그냥 살아있는 비전이고 앞으로 우리의 갈 길에 등대가 되어주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퀸 크라운 로얄 유자선 사장님 모십니다. 이상하게 얘기해요.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 막 부담되게. 기존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죠. 많고 플레이롱 처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예. 오, 분 계시네. 예. 환영합니다. 피라미스 오신 것을. 제가 방금 그 스피치 전에 이렇게 영상 틀어놓은 걸 봤어요. 작년 10월달 얘기거든요. 작년 10월달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루비에 저도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루비일 때 다이아몬드가 5분이 당선됐거든요. 제 파트너는 이종훈 장사장,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김경인 사장님, 그 다음에 오성원 사장, 그 다음에 오성원 사장 그리고 신현숙 씨, 그리고 건수희 씨 이렇게 5명이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제가 보니까 루비로 참석했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 좀 나왔어요. 저는 다른 걸 받는 게 아니고 현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그걸 헤아려 갔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브론즈도 있고 실버도 있고 골드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최하 루비 이상은 다 되어 있어요. 그걸 깜짝 놀라게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보겠다. 그러다 브론즈 되면 작년 같으면 한국의 시크릿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브론즈 세미나에 브론즈도 축하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브론즈 같으면 뭐, 그냥 손만 들고 말잖아요. 그죠?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는 저 사람들 그 당시에도 시크릿에 대한 비전을 알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근데 시크릿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시크릿인데 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고 있는 사람보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네.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똑같은 비전을 줘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여도 해내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다.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루비로 갔지만 지금은 뭐예요? 제가 크라운 로얄이라는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핀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시크릿이라는 사업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철저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크릿을 만나서 54회에 만났거든요. 54세 시크릿이라는 것을 처음 만나봤고 사실 그 나이에 뭔가 다시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모험을 필요로 하고요. 이거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 손대면 어떻습니까? 인생 막판을 쫑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던 게 한 3개월 동안 철저히 분석해봤거든요. 철저히 분석해보고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개월이 지난 지금은 뭐예요? 엄청난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서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아니면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도요.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주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맞다면 어때요? 피니시, 끝장을 내시면 됩니다. 끝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을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잘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못 이겨냅니다. 절대로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내가 수천만이나 수억을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갖고 남에게 나처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비즈니스인데 그게 내 마음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대를 투자해갖고 가게를 오픈해가 있으면요. 오는 손님만 받아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오는 손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는 해보시면은 스스로 나 갈게라고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걸어 들어오는 사람의 형태는요,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됐을 때 남이 내 소문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 아주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시크릿 사업을 이런 사업을요 다단계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제 얘기가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요. 사람에 따라서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늦게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 그룹에 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물리치 막 돌아오면요. 여러분 사업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해보고 맞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을 때 이 비즈니스 진행하시죠. 그게 이 사업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크릿이라는 사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메, 유스킨, 허블라이프 다 아세요. 그죠? 우리나라에 아메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맨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인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네트워크를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어때요? 다단계 어감도 틀리지만 다단계 하면 나쁜 거고 다단계 하면 끌어묻고 그죠? 손해보는 거니까 내가 거기서 말려든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네트워크가 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고
자,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려 이만큼 된다.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더 많은 9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이 35조예요. 대한민국의 2014년 국가 예산이 311조인데요. 그러면 35조라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0% 이상 되는 매출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한번 볼까요? 한국은 약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라는 이름하에 하여튼 회원가입 돼갖고 하던 아도 한 500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일어나는 매출이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3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약 4조 잡아볼까요? 4조의 용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4조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수입에 아니면 애기 아빠가 받아오는 월급을 갖고 나머지 4조 해보세요. 그럼 몇백 년을 거리겠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어마어마한 매출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4조에 35% 우리나라 법적으로 받는 35%만 생각하더라고요.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누군가가 받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는 1조 4천억을 받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이걸 통해서 한 1억 정도 1년에 내가 받아왔다면 내 삶이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볼게요. 왜 이런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유통입니다, 유통. 볼게요. 만들어져갖고 소비자 손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유통 채널을 거칩니다. 자, 유통을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선진국형 사업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중간 유통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소비자가 점점 현명해지기 때문에 유통 채널을 점점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진국형 사업인데, 아직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3만 불씩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만들어진 물건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된다 하면 소비자의 내가 먹여 살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광고하는 모델료까지.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해? 아무것도 안 해. 야들 우리보다 돈 더 많습니다. 소비자는 우리보다도. 그럼 내가 물건 사러 갖고 야들 불쌍하다시피 야들 먹여 살리는 게 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싸게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싸게 사기를 원하고 이 유통 채널이 좀 간소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좀 바램이 있다면 이 유통의 이익금을 내가 좀 갖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안 드세요?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만들어져갖고 다 없애겠다. 직거래 한번 해보자. 직거래 한다는 얘기는 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일어나는 유통의 이익금을 이 사람들이 갖고 갔던 걸 내가 한번 갖고 와보자. 그러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30년 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슈머의 시대가 온다고. 프로슈머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듀서, 생산자. 컨슈머, 소비자예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해놨는데, 과거의 힌트를 보면은 생산자는 부자가 되고 소비자는 가난을 못 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통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소비자도 생산자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 뭐 하면서? 그냥 물건 쓰면서 광고하는 자체가. 어떤 광고? 내 입에서 구정 광고하는 자체가 뭐예요? 사업으로 연결시켜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철수야, 철수야. 너는 물건 사러 갔다.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이렇게 얘기하죠. 철수가 뭐라 그래요? 올라 갈래요. 그 철수가 성인 되면 6물건 살까 6걸.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뭐예요? 많은 대학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문화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 시대를 못 따라가고 역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도 가난을 못 벗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원래 일반 직장인들의 꿈이 뭐예요?
평생 직장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 자연사. 왜 자연사업을 원할까요? 직장 생활하고 보장 안 되는 건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직장인이 평생 나를 보담받지 않고 언제가 나를 버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사업이 쉬워요? 아닙니다. 예. 돈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누가 우리나라는 백과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꿈만 꿀 뿐이고 갖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요. 내가 작은 자본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 점포 없이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시대요? 예. 이런 시대. 백세 시대입니다. 예, 오래 사니까 좋습니다. 예. 오래 사는 게 과연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예.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 축복입니다.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비참합니다. 할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빵 쪼가리 들고 이거 다 떨어져 가는데 이마저도 없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때 됐다고 자식 근소 잘 해놨으니까 자식들 보겠다고요? 예, 꿈 깨십시오. 7080 세대가 한번 제 같은 사람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면서 자식으로부터 어림을 받는 세대. 내 자식들에게 내가 나중에 부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고령화 시대되고 우리나라는 결국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 세대는 더 사는 게 어려워진다. 그 상태에서 부모가 자식의 손을 못 풀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어야지 뭐. 한국 사람. 죽는 거나 마음에 됩니까? 마음 어때요? 과학 발달로 인해 얼핏 죽지도 않아요. 사람 사는 걸 분석해보면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40대 평균 그 수명이 40대였습니다. 그래서 환갑하면 뭐예요? 우와 장수한다고 또 환갑이 거창하게 했습니다. 요즘 환갑합니까? 환갑돼요? 아닙니다. 7순 8순쯤 돼야 뭐해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생명이 연장됐다. 예. 시대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요, 더 좋아하는 시대에 의술의 발달, 과학문명의 발달로 더 생명이 연장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지는 것은 뭐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국가가 챙겨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적어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 내보다 돈 많고 내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 사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세계에서 돈 최고 많은 사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랬습니다. 자기가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왜 했을 것이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랍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이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이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반대하는 사람 보이 이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들어도 근데 속된 말로 개뿔도 없는 게 그죠?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 사람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예요. 로버트 키오사키. 뭐라 그럽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라. 자, 그럼 똑같은 네트워크를 반대하는 사람과 구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네트워크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경제학자, 교수, 전문 기계인.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예요. 우리나라의 윤은기 박사. 손에 잡히는 경제 관련 진행한 엄길천 박사. 이용건 박사. 미국의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 이 사람들은 뭐래요?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무조건 잡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제정된 정보를 갖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런 사람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동네 남아있는 아줌마들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들 학교 보내면 오해갖고 커피 마시고 하는 얘기 뭐예요? 시어머니는 욕했다가 남편 뛰었다가 죽였다가 자식 자랑했다가 뭐 했다가 남편 볶아가 명품 가방 하나 샀다 하면 뭐해 그거 갖고 항상 자랑하면 없는 사람 그것도 자존심 상해가 집어갖고 또 남편 볶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여. 이 사람은 가족, 친구, 친척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미워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가장 아끼기 때문에 염려해서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분들만큼의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 지식이 없으면 적어도 알아보려고도 노력도 해야 되는데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무턱대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 얘기.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두 가지를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도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많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아까는 박수영상 이거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밑에 활성화되면 포인트가 안 잡혀서. 헷갈리게 만드네. 이제 좀 잘 들려요? 네. 이게 안 들어도 내 목소리 그렇게 들려요. 네. 자, 볼게요. 네. 자, 이제 제가 뭐 하나 더 해야 된다 하는데요. 나는 이제까지 어느 쪽에 속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페로테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20%의 사람과 80%의 상관관념들을 나는 이제까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네. 분명히 내 사고는 80%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사고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몸과 행동 어디에 있었어요? 네. 솔직하게 80%에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에는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안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 말을 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네, 20%. 근데 80대 20의 법칙이 앞으로 중산층이 몰락으로 인해갖고 5%대 95%로 바꿔진다는 게 더 심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부터는요, 20%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네트워크 사업을 소개시켜드리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네트워크를 너무 모르고 시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알게 되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네트워크를 표방하면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됐냐면 여러분 3,5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요 고등어 다단계도 있습니다. 고등어 다단계, 멸치 다단계도 있고요. 웃기죠. 자, 웃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나 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 얘기죠.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뭐예요? 합법적인 회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불법인 회사에 들어가면 뭐예요? 결국 본인이 털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공해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을 한 10권 정도 읽어봤는 사람들 또는요 이 계통에 10년 정도 몸을 담아봤는 사람들 같으면은 회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없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손에 어디 끌려와서 들어보면 괜찮아요 하니까 어떻습니까? 실패한다. 500만 명이 하는데 왜 성공자들 별로 없을까요? 한번 우리 주위에 한번 볼게요. 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내 주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손 한번 보십시오. 말고. 네. 여러분 주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일가 친척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20년 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그만두고 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본질부터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볼게요. 네트워크를 성공하려면 회사를 판단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요 정도만 판단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불법이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제도권 내에 들어가 있는 회사,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혹시 회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는요, 약 100개 정도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문판매법에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려면 국내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항상 뭐예요? 두 개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허가를 해줍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냐면요. 88년도에 재팬나이프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선육 사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에 엮이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문판매법이 만들어지면서 필히 직접 판매 공장이나 특수 판매 공장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에 한해서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직접 판매 공장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기 자본자산이 30억 이상 되어야 되고요. 가입비를 5월 내야 돼요. 그런데 가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의 40%를 조합 기금으로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 그 조합 기금을 딱 모아놓고 있다가 운영을 하다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 중에 사고를 딱 치면 뭐예요? 피해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기금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 일 때문에 대한민국에는요 정말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름 좋았죠.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고 직접 판매 공장, 특수 판매 공장 가입되어 있는 회사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 회사에 생필품 지구예요. 생리대만 갖고 해갖고 안 된다 얘기예요. 왜 생필품을 해야 되냐면 생필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제품입니다. 경기도 타지 않고 유행도 타지 않고 시장에 한계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리대는 뭐예요? 남자는 안 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애들도 안 쓰고 끝나는 할머니도 안 써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한계성이 있다. 건강보조식품 안 됩니다, 여러분. 경기 좋을 때는 먹지만 경기 나쁘면 안 먹어요. 환자들 맨날 찾아다니는데요. 정수기 안 됩니다. 공기청정기도 안 되고 왜? 내부재가 중심이 되면요. 한번 구매 일어나면 재구매 일어나려면 굉장히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얘기는 매출이 발생 안 된다는 얘기는 수입이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에서 막 시작한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미 어떻습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나라가 오픈됐다. 이럴 경우는요. 그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의 매출을 내비두고 둘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아미 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이미 80개국으로 오픈한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할 때 80개가 오픈 미리 되어 있었으면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 국가들의 매출이 내 밑으로 한국 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회사 규모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네트워크 사업. 내가 승화할 회사인지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향후로 수많은 나라들의 매출이 내 밑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내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야 돈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유는 뭘까요? 모든 네트워크는 미국으로 출발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항상 최고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하는 나라들이 매출이 전부 다 적은 매출이 되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천원만 다 오픈하고 밑에 들어오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수익 구조입니다. 보상 구조가 바이너리인지 아닌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 뭐 좋은 거 많이 듣습니다. 유니레벨 마케팅 브레이크웨이 방식 뭐 바이너리 것이 뭐고 조금 이따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수익 구조가 사업자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회사 중심으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자 중심으로 구조가 짜져 있어야 내가 쉽게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막 시작한 기업인가 그리고 내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회사와 기존 돌아 있던 회사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모든 걸 미국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가 시크릿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는 바이너리 방법이에요. 바이너리란 나로부터 두 줄 마케팅을 바이너리라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출발해가 이렇게 두 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나라가 시크릿은 멕시코라는 얘기예요. 멕시코는 이 줄 아니면 이 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줄에 멕시코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러면 멕시코에 사업하면서 이 두 줄로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줄을 못 벗어나겠죠. 이렇게 진행해보다가 한국이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이 줄 아니면 여기 있는데 한국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한국도 두 줄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230개국 중에 유일하게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픈할 나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오픈할 나라들은 결국 바이너리 특징상 이 두 줄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습니다. 나라들이 내 밑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미국에는 돈을 많이 벌냐? 여기서 저는 전 세계 매출 지을 거니까. 1000만 점, 6만 점도 너무 많아서 미국 가보면 여러분 유타주에 돈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확인하러. 유타주에 가면 네트워크 통해서 수고한 사람 없어 많았어. 좋은 차에 좋은 집에다가 기부도 많이 엄청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요, 걔들 보면 돈,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된다? 한국 항상 여기 있어요. 볼게요. 항상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암이 한국이 91년도 시작 때 이미 80개 나라가 오픈됐습니다. 잘 아시는 뉴스킨 55개 국가 오픈했고요. 허블라이프 96년도 시작 때 이미 33개국으로 오픈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한국 밑으로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들의 매출이 내 밑에 딱 받치고 있어야 내가 돈이 되는데 천년만년 이 국가 다 떼었고 한국에서만 보글보글 하니까 뭐예요? 돈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네트워크 통해서 크게 부자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방문 판매 법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접 판매 공주라고 특수 판매 공주라고 얘기 들었죠? 자, 볼게요. A사가 우리나라에 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뭐예요? 촛불이 떨어졌죠. 5분 내야 돼요. 거기다가 매출의 40%를 조합기금으로 예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장 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100억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수당으로 35%를 내놔야 돼요. 그럼 35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조합기금으로 40% 또 내놔야 돼요. 그 뭐예요? 40억을 또 내놔야 됩니다. 100억에서 75억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25억. 25억 갖고 뭐 해야 돼요? 원가 빼야 되죠. 그죠? 경영이익 찾아내야 되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건물 임대료 내야 되죠. 전기세, 물세 다 내야 돼요. 나무가야 모자랄까요? 네, 말이 직접입니다. 그 얘기는 당장 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돈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허가를 받고 그런 조건이 없는 나라, 그냥 신고만 하고 그런 조건이 없는 나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먼저 가갖고 돈 벌어갖고 나중에 한국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시크릿을 볼게요. 예를 들었어요.
자, 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시크릿을 설립한 사람 누구냐는 조금 소개시켜드리는 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은 뭐예요? 미국의 2.2%밖에 안 되는 민족이 미국의 유태인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영화사까지 다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유태인이에요. 돈에 굉장히 밝은 것도 유태인이고요. 그러면 돈에 밝은 유태인들이 왜 대한민국을 먼저 오픈했을까? 그 어려운 조건들을 받아들였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더 빠를 건데, 일본은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성장 규모도 크고 국민소득도 높고 소비성향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 조건도 없잖아요. 직판이나 뭐니.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기업들은 일본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해보면요, 우리나라 역사 20년 중에 일본보다 먼저 들어온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본하고 많이 한국 들어갔지.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찌하여 여기 한국을 이 자리 포지션을 잡아놨어. 숙제를 해야지. 남자라고 물어봐야지.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의 80%는 어떤 기업이든지 매출의 80%는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갑니다. 왜 아시아가 강하냐면요. 아시아는 학연 이런 지연이 강하고 유교권 문화가 사상이 강하거든. 그래서 아메의 매출 77조, 11조 중에요. 80%가 아시아에서 들어갑니다. 뉴스킨 소블라벨 다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매출 1위는 중국이에요. 유태인들요. 결론 마지막 포커스 아시아에 어디를 쫓느냐는 거죠. 니하오, 중국이고. 중국은 13억 인구인데요. 소금을 한 개씩 쓰고 13억 개가 막 나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태인이 일본을 택할 것이냐, 한국을 택할 것이냐 갖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 한류 열풍, 이런 거 전부 다 감안하니까 뭐예요? 한국을 만나. 그래서 한국을 택해.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은 이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케팅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기준으로 갈 거냐, 사업자 위주로 갈 거냐. 자, 암의 비교드릴게요. 암의 유니레벨 마케팅입니다. 유니레벨 마케팅은 이거예요. 1950년대 만들어진 마케팅입니다. 내가 암이라는 정보를 계속 옆으로 막 펼쳐놔야 돼요. 옆으로 막 알린다는 얘기예요. 해바라기처럼 옆으로 펼쳐요. 다른 말로 얘기하고 사업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나 피자, 의시 각 체인점을 막 모집하잖아요. 체인점을 얼마나 많이 모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업 규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걸 사업의 확장입니다. 자, 그런데 맥도날드는 확장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확장만이나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확장했잖아요. 확장을 받으면 야도 지도 확장해야 돼, 이렇게. 야도 확장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유니레벨 마케팅은 사업의 확장과 웹스, 10배 펼치는 거. 그리고 내가 전해나는 사람의 지도 대처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는 뎁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야? 안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돈이 되는 구조가 유니레벨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 뭐예요? 빨리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투자되다 보니까 사업자는 힘들어 돈이 안 되는데 회사는 돈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얻으려면 3년에서 5년간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년대에 만들어진 마케팅이에요. 유니레벨이. 자, 그럼 가볼게요. 요즘은 어떠세요? 21세기예요. 21세기는 빨리 돈이 돼야 되죠. 예. 어느 천년에 이거 할까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회사들은요, 수익 구조가 간단하면서 빨리 돈이 되는 구조를 택하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 일로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마케팅이 바로 바이너리 마케팅, 바이너리가 나오는 두 줄이에요. 해바라기처럼 옆으로 펼쳤냐, 이거는 이 두 줄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사업을 알리는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막 확장하잖아요. 확장하는데 이 두 줄을 못 벗어나니까 이렇게 빼면 못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옆으로 못 펴니까 이 밑으로밖에 못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한테 알림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도 이렇게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결국 이게 뭐예요? 사업의 확장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과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돈이 되는 얘기입니다. 쉽고 이해됐어요? 네. 바로 21세기 바뀌는 얘기예요. 재밌는 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한다는 게 가슴.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확률이 떨어집니다. 해석 잘못 선택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근데 왜 해석을 잘못 선택하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든요. 참 가슴 아픕니다. 사업이지 않습니까? 암의 장사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야, 내하고 냉동 장사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냉동 사업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사업이 뭐예요? 사업은요, 철저히 분석해보고 내가 정보를 갖고 철저히 분석해보고 시작해야 되는 게 사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업 실패하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은 자본도 필요하고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왜 냉동 사업은 그런 정보도 전혀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의 최고의 장점과 단점이 이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그만둘 수 있다. 그게 네트워크의 장점이라 단점.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뭐예요?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분석해보고 여기에 합당한 해석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많은 해석을 좀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내가 요 정도 지식만 여러분 갖추고 있어도요, 다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있으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시크릿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A가 없으면요, SECRET가 들은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A가 들어갔으면 그럼 바다예요. 바다. C. 바다의 비밀이다. 무슨 바다의 비밀이다? 사회 바다. 사회 바다가 뭔 비밀이 있는데 사이에 있는 이 소금 덩어리 안에는 엄청난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미네랄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특이한 비밀을 띠고 있다. 이 뜻을 내포하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 지으냐면 내가 우야 현대 삼성처럼 야 아들이 이렇게 지으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현대는 왜 현대라고 지노? 물어보거든요. 삼성을 왜 삼성이라 지었을까? 그냥 상황을 보입니다. 자, 볼게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요, 그룹을 갖고 있어요. 그룹이라는 그룹 내에 이런 계열사가 있습니다. 풍력발전사, 부동산, 리조트, 골프장 사업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기업인 하중품 전문 기업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사의 설립자는요, 모티벤 샤베트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입니다. 이 형이 2005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 전에 아이스크림을 트럭을 임대하고 아이스크림 팔다가, 장난감 팔다가 이 회사를 만듭니다. 누구랑? 동생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 닮았죠? 39, 38, 장가갖고 장가가고. 둘 형제가 2005년도에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볼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회사가 원래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장 판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백화점이나 유명 큰 쇼핑센터나 공항 면세점을 통해서 팔던 로드샵 회사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샤넬 아시죠? 네. 좋아해요? 에스트로든, 랑콤,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예요? 샤넬? 샤넬 안 좋아한다며? 아니, 그거 말고. SK. SK2. 네, 좋습니다. 물어볼게요. SK2가 백화점이 있죠? 네. 자, SK2가 이렇게 이제까지 잘 팔다가 고객들이 있죠? 자, 아이크림 하나가 20만 원에 팔던 거를 예를 들어서 50분 디셔츠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백화점도 안 팔게요. 10만 원에 50분 디셔츠 드릴 테니까 사시고 싶으면 회원 가입하시는 분에게 50분 드릴게요. 그리고 백화점에 안 팔아요. 왜? 그럼
매장 사용료 들어가고 강하고 이 돈이 너무 많이 됩니다. 싸게 넣을게. 그 대신 사장님이 서보고 좀 구정광고 해갖고 사장부터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과거에 나갔던 유통명부로 사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 하시죠? 안 사는 것 같아.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제안하는데 안 살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원래 시크릿이 그런 회사예요. 원래 이렇게 매장 판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에 약 3,500개 매장을 갖고 연매출 1조 일으키는 회사입니다. 볼게요. 이렇게 태국에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대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장은 이 태국이에요. 이건 주윤발같이 생긴 사람이죠. 네. 제주도에 있는 중국면세점 전미단장. 제주도에 있는 중국면세점에 이 제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잘 팔던 회사가 판매 방식을 바꾼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다단계 형식의 내동으로 판매 방식을 바꿔라. 볼게요. 구전의 역사입니다. 2005년도 설립돼갖고 잘 1조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제품이 아주 다른 제품과 틀린 게 사회에 나는 기가 막힌 원료를 갖고 상품화시킨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600개 전문 매장이라는 이는 큰 백화점이나 큰 쇼핑센터 그리고 큰 공항 면세점만 얘기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로드샵까지 합하면 약 3,500개 정도 돼요. 그 3,500개 매장을 통해서 약 1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시크릿입니다. 원래. 자, 그런데 잘 해오다가 2011년도에 한 아가씨의 끊는 근유에서 판매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내동을. 첫 스타트를 미국과 캐나다가 시작한 거예요. 북미 지역이라 그럽니다. 2개 국가지만 한 형보를 쓰고 있습니다. 스타트에서 하다가 멕시코로 그리고 너로 그 다음에 재밌게도 2012년도에 아시아 최초의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 일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왔다는 얘기예요. 선점할 수 있는 위치, 꼭대기층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주도 중문면세점이 입점됐다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면세점에 입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네, 왜 하고 싶어요? 그거 하면은 일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따닥해지는 거 아니다! 이래 얘기한 사람들이 우리는 면세점에 입점돼 있대. 면세점이 아무거나 했거나 명품만 했지.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퀄리티를 훨씬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시크릿은 2012년 돌아가 2013년도 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이 제품은 전 세계 공항에 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볼게요. 40개국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유나이티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여기까지 이 나라들은 그래도 로드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뭐예요? 로드샵 자체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초반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앞으로 로드샵으로 나가있던 국가들이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순간 전부 다 어디로 돌아요? 바이너리 특징상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어떻습니까? 김어준이 그처럼 막 구웠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 드시다. 지금 좀 TV 보면서 있겠지. 아유, 시크릿의 특징이 뭐냐? 사회라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죽을 사자의 바다 해자입니다. 이 사회 지역을 갖고 세계 최대 자연 스파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럼 사회가 뭐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보면 반경 60km 되는 크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호수의 지리적 특징이 해수면, 바다면보다도 420m 아래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만조가 되고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이 들어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서 최고 마지막 지역이니까 더 이상 갈 데 없고 또 유인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막 지역이니까 태양에 의한 증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 들어오면 증발하고 들어오면 증발하고 들어오면 증발하고 이걸 몇 년에 했느냐? 5, 7년을 한 거예요. 하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소금들의 소금밭이 소금밭 온통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짜오냐? 바닷물보다 10배 짜온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붕붕 뜨는 거예요. 차이죠. 그래서 여기가 뜸으로 인해 갖고 왜 유명하냐? 여기는 엄청난 소금 안에는 미네랄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미네랄 26가지가 녹아있는데 이 미네랄 때문에 특이하게도 피부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13년 작년이죠.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KBS 제1TV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렇잖아요.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사회편이 여기 있어. 그럼 뭐 딱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오 한번 보시고. 자, 이거는 요르단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사해 지역의 미네랄이 함량이 우회되는 거라고 이래가 쫙 분석해 놨습니다. 자, 나트륨,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은 사해가 오히려 4배 많은데 몸에 안 좋은 영화 나트륨이 오히려 적다라고 그러시죠. 특히 브롬이라는 성분에서 나온 미네랄 중에 브롬은 일반 바다보다 200배가 많다. 그럼 브롬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피부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죽은 세포를 걷어내고 살아있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브롬이라는 성분. 그래서 이 브로민은요 다른 바다보다도 200배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12가지의 미네랄 종류는 일반 바다에서는 나지 않는 오직 사해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원료를 갖고 뭐예요? 상품화 시켜나는 게 바로 시크릿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미네랄이 뭐냐면 미네랄. 얘기는 들었어 우리가. 그 미네랄이 뭐 도대체 뭐 하는 역할인지도 그걸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면 3대 이용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그럼 이거 그대로 이상하고 아무 모르 들어가 그거 없잖아요. 이게 뭐 아미노아시드